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넘버원 창업 펌프질 방송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네, 오늘 아산 나눔재단 네. 마루 180에서 하는 두 번째 네. 시간. 두 번째 네. 시즌 3 두 번째 순서. 아주 네. 멋진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 멋지게 감사합니다. 생기신 네. 분을. 예. 네, 우리 그 회사 이름은 셀폰. 셀폰. 예. 네, 네. 최중필 대표님 모셨는데요. 네. 네, 본인 소개하고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셀폰을 서비스하는 선의의 대표 최중필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본인이 휴대폰을 팔았을 때 여러 매입 업체들이 있는데 매입 업체들과 개인을 중개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잠깐만요. 회사 이름이 선의의 경쟁인가요? 선의의 선의의 경쟁이 아,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 회사 네. 이름을 회사 이름하고 제가 셀폰하고 서비스 이름하고 헷갈렸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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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휴대폰을 팔 때 위치를 기반해서 본인의 위치와 가장 근접해 있는 매입 업체가 나타나고 또한 가장 높은 가격 순으로 업체들이 정렬되어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네. 아니, 네. 자, 첫 번째는 이 셀폰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핸드폰을 팔 때만 쓰는 건가요? 네, 현재는 팔 때만 쓰고 있습니다. 예. 핸드폰을 팔고 싶은 사람보다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은데 네. 예. 팔고 싶은 서비스를 개발하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우선 개인적인 좀 불편함이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네. 휴대폰을 많이 바꾸는 사람들은 보통 1년에 한두 대 정도를 꼭꼭 바꿀 정도로 휴대폰을 많이 바꾸는데, 휴대폰을 바꿔서 이 휴대폰을 팔려면 팔 때까지의 과정이 너무 번거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2대 정도의 휴대폰을 바꿨는데, 팔면서 직접 매입 업체를 찾거나 개인 거래를 찾거나 거기에서 수반되는 비용이 너무 커서 그렇다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휴대폰을 우선 쉽게 팔 수 있게 해주자 하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네. 그 어플까지 디벨롭 시키는 그런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게 됐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났고. 네. 예. 우선 저희도 보통의 린 스타트업처럼 아이템을 네. 먼저 선정을 한 게 아니라 네. 저희는 먼저 창업팀을 먼저 꾸렸습니다. 창업팀을 먼저 꾸려서 같은 회사에서 다니던 증권회사 동료들을 먼저 같은 회사가 어디? 저희 대신증권이라고 D증권사. 네네. 네. 증권사에서 뭐 하셨어요? 증권사에서? 저는 영업이랑 인사 쪽 관리했습니다. 예. 예. 대신증권 그리고 그다음에 D증권이라고 대신 예.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 D증권 하면 대우증권인 줄 알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창업팀을 먼저 꾸렸고 네. 이제 그 창업팀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역량으로 어떤 아이템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재밌게 일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저희 개발자 한 명이 이제 휴대폰 관련한 커뮤니티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지금부터 그러니까 휴대폰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0대 정도 휴대폰을 본인이 직접 바꾸고 사고 쓰고 할 정도로 300번씩이나요? 네. 좀 정상인 같진 않지만 정상인은 아닌데. 휴대폰에 네. 대한 좀 열의가 잠깐만요. 오늘 네. 오신 분 중에 저기 예. 노트북을 만지고 있는데 네. 아니요. 300개를요. 네, 300대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예. 예, 순수한 엔지니어군요. 예. 엔지니어시죠? 예. 오닥구네, 오닥구. 네, 오닥. 네. 오닥. 흔히 말하는 오닥. 예. 그래서 저 친구가 이제 본인의 노하우나 경험을 많이 얘기하면서 자기가 휴대폰을 팔았을 때 너무 불편함이 많았다. 물론 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증권사 출신이 이렇게 시작하기가 예. 참 쉽지는 않았을 텐데 대단합니다. 일단. 예. 예. 자, 그런데 우리 서비스는 좀 특징이 있는 게 네. 그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C2C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서비스 내가 팔겠다고 하면은 매입 업체가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와 네. 그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용자들의 좀 한정이 있을, 왜냐하면 결국 사용자 간의 그 C2C 거래가 훨씬 더 그 C2B 거래에 비해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과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매입 업체를 가장 큰 타겟으로 한 이유가 네. 사실 휴대폰을 팔려면 지금 한 3가지 정도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 거래를 통해 팔던지 통신사에서 팔던지
아니면 이제 매입 업체를 팔던지 세 가지 정도의 과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격매에서도 가장 정확한 게 매입 업체이고 그리고 일 처리가 가장 빠른 게 바로 매입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 거래로 휴대폰을 파는 과정들은 여지껏 있었지만 네. 개인 거래가 아니라 매입 업체하고 거래를 하면 이제 보다 빨리, 보다 신속하게 휴대폰을 팔 수가 있어서 제일 타겟을 매입 업체로 잡았고 이제 두 번째 이 얘기를 드리면 그거는 저희의 두 번째 사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선 매입 업체들 여러 매입 업체들 신뢰성 있는 매입 업체들을 확보해둬서 신속하게 팔 수 있는 채널을 한 군데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제 개인과 개인 거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 어플 사용자는 매입 업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휴대폰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거래를 통해서 보다 높은 가격에 휴대폰을 팔 수도 있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양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거래까지 넣으면은 지금 당장은 휴대폰을 팔 수 있는 사람들만 이 어플을 사용하는데 개인 거래를 함께 넣으면 휴대폰을 사고 싶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이 휴대폰 목록을 보면서 유입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그 어플까지 나오기까지 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 초기에 그런 반응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제가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 사업 아이템을 잡은 거는 3달이 채 안 됐고 어플 개발은 8월 말부터 착수를 해서 한 달 정도의 어플 개발이 다 했습니다. 어플 개발은 한 달 정도 걸렸고 네. 시장 반응도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이제 업체 영업이 아무래도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겠죠. 업체, 매입 업체들. 네, 매입 업체 영업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외로 저희가 먼저 접촉하지 않아도 네. 가장 큰 매입 업체에서 저희에게 먼저 일을 할 정도로 우선 업체 쪽에서 반응은 네, 괜찮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그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매입 업체는 몇 개나 있는 건가요? 우선 전국에 있는 매입 업체가 1,500개 정도가 있는데 네. 이 매입 네. 업체 중에서도 사실 저희 기준으로 나누면 급이 조금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급, B급, C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 중에서 좀 신뢰성도 높고 가격 업데이트도 잘하고 고객 응대가 좋은 A급 업체 100개 정도만 지금 넣어놨습니다. 몇 개. 예, 네. 그 어플을 사용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플은 사용하면은 다운받아서 네. 딱 키면은 네, 이거 보고 계시면 지금 네. 구글에서 셀폰 꼭 다운 받아 주시길 바라고 네. 그래서 어플을 사용하면 저희가 직관적으로 본인의 휴대폰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휴대폰을 어플에 입력을 하면은 지금 거래되고 있는 최저가에서부터 최고가가 검색이 되고 그 버튼을 누르면은 내 위치 기반으로 여러 업체들이 매입할 수 있는 업체들이 네, 쭉 그렇죠. 뜨는 거죠. 네, 그렇게 쭉 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러면 그 매입 업체에 그걸 보고 네.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해놓은 방식은 현재까지는 총 2가지만 지금 구동을 시켜놨는데 우선 업체 홈페이지를 볼 수 있고 네. 총 3가지입니다. 업체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업체에 직접 전화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번 월요일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1:1 채팅하기 기능을 통해서 업체와 직접 채팅해서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예. 지금 뭐 출시된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네. 들었는데 네, 한 달 정도 지금까지 됐습니다. 성과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성과로는 우선 현재 다운로드 수는 약 12,000명 정도가 됐고 12,000. 예. 네. 그래서 12,000명이 사실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드린 홍보나 시간에 비하면 정말 저희는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있고 한 달에 12,000 정도 다운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일간 사용량 정도는 이제 30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300명. 네, 하루에 300명 300명. 정도. 하루에 300건 정도, 그러니까 300명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비지터가 네. 300명.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래를 하는지는 아직 자세히는 어떻게 이게 실제로 추산이 가능한데 실제로 추산해 보면 사실 저희가 아예 100%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는 게 현재 구동해 놓은 게 전화기나 메시지 홈페이지 기능밖에 없어서 그 실제로 들어온 300명들은 이 3가지 버튼 중에 하나를 무조건 누르게 돼서 저희는 거래를 했을 거라고 추산할 뿐이지 그래서 실제 거래했을 거라고 가장 유사한 게 이제 전화기랑 1:1 상담인데 이제 바로 오늘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전화하거나 그 상담하기가 15% 정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안드로이드에만 지금 앱을 올리셨어요? 네. 예, 우선 제가 보기에는 웹 서비스가 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웹 서비스는 언제 출시할 계획이시고 그 다음에 iOS 네. 버전은 언제쯤 나올 걸로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총 창업팀이 3명이 있는데 개발자가 지금 1명이라 저 1명이 코피가 나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아, 네. 네, 아까 그 오다- 300개를 오다- 네, 오다프라는- 오덕후가 그래서 아마 2주 안으로 웹페이지 정도는 구독이 될 것 같고 네. 근데 iOS는 사실 저희가 외주를 좀 줄 생각이라서 그걸 네. 자체 개발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나 iOS 그러니까 아이폰 갖고 있는 사람은 아이폰 주기 따라 바꾸기 때문에 자주 안 파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네. 그럴 수도 약간은, 있죠. 아니 네. 근데 거래는 꽤 있긴 있어요, 사실. 네. 예. 네, 예. 자, 이제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 이 네. 사업이 정말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만 해서 그걸 매입 업체로 소개해 주는 게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규모. 예, 네.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쓰게 해서 광고 모델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뭐 사용자한테 돈을 받기도 어렵고 매입업체한테 돈을 받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에게는 당연히 돈을 안 받을 생각이고 아무래도 매입 업체들을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 100여 개 정도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네. 이 매입 업체들에게 우리 어플에 들어오려면 입점 수수료를 내던지 아니면 자체 에스크로우 기능을 도입을 해서 거래 건당 수수료를 받던지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 연도 안에 무조건 개인 거래를 꼭 붙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저희 어플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일회성 어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한번 팔 때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네. 여기에 개인 거래까지를 붙여놔야 휴대폰을 사고 싶은 사람들도 언제든 와서 들어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이번 연도 안까지는 개인 거래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붙일 생각입니다. 예. 개인 거래라 네. 하더라도 핸드폰의 개인 거래가 우리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그 규모에 오를 수 있는 양이 나올까요? 그게 사실 왜냐하면 많은 거래가 지금 현재 다른 앱에서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다른 서비스에서도 네. 예. 예를 들면 말씀하신 G마켓 같은 데서도 네네. 예. G마켓에는 개인 거래는 참 없나요? 개인 거래 개인 거래 거래가 어디서 조금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G마켓, 중고나라. 옥션, 네, 네. 뭐, 중고나라 예, 중고나라 네.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 데들하고 경쟁이나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그쪽과 좀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가장 큰 경쟁점은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다르다. 저희는 네. 어쨌든 팔려고 하는 거 매입 업체를 먼저 선정한 이유도 그렇지만 휴대폰을 대부분은 팔고 나서 바꾸기 때문에 우선 매입 업체를 먼저 타겟을 뒀고 그다음에 개인 거래 그쪽과 개인 거래의 경쟁은 사실 그거는 저희 서비스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야지 얘기를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탁상 공론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이번 연도 안에 예, 송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뭐 규모 문제 걱정도 사실은 되고 1년에 거래 건수가 사실 뭐저한 저기 1년에 대여섯 번 휴대폰 바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기 근데 때문에 300번을 3년 동안인가요? 300번을 바꾸신 분 예외는 있지만 네. 예. 그러신 분도 계셔서 저런 네. 분 한 분만 잡으시면 일반 사람 한 그- 몇백 명, 100명 정도 잡은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예. 저런 분은 많이 계신가요? 궁금하네 갑자기. 저런 분이 뭐 혹시 여러분 계신가요? 혹시 뭐 전화기 3대 4대 쓰시는 분 아니에요? 아, 번호 지금- 계속 갈아서? 지금은 2대 쓰고 있는데 아, 예. 많이 썼었죠.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거래할까 말까 하는데 한 번 정도 거래할 때도 그 단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평균 단가가 20만 원 언더 10 몇만 네, 원대에 19만 원. 알고 있는데 네. 조금 좀 빈도수도 약하고 규모가 커지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도 들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도 규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선 이쪽 시장이 뭐랄까 확실하게 좀 데이터를 공개해 주는 데가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하고 제휴하고 있는 제1의 업체가 이제 하루에 한 200대에서 300대 정도 휴대폰이 팔릴 정도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휴대폰을 아니, 사가는 게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휴대폰에 네. 거래되는 양은 적지는 않은 편이고 네. 네 뭐라고 알겠습니다. 아, 예, 자 예,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팀원 세 분이 그 창업을 언제 그러니까 창업은 언제 하셨나요 지금? 회사를 언제 그러면 관두시기로?
지금 제가 나온 게 5월 달이고 네. 대부분 1월에서 5월 사이에 3명이 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창업 결의를 하셨고요? 사실 뭐 D증권사가 네. 굉장히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네. 직장을 나오려고 했으면 뭔가 그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떠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그 상사를 이제 상사에게 미움을 받거나 상사의 불화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세 분을 예. 보니까 뭐 그러실 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굉장히 뭐 회사에서도 굉장히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도원 결의를 하셨고 네. 그래서 나오게 되셨는지. 이거는 대표님 딱 쓰신 책에 있는 말 같은데 저는 예. 후회 방정식이라는 말을 예. 무슨 방정식이요? 후회 방정식이라고. 후회 방정식. 제 책 이름도 얘기해 줘야죠. 처음 보는 방송 보는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대표님 예. 많이 하시던데. 그래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무한 반복. 예. 예. 네. 쫄지 말고 창업.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책이었군요. 예. 하여튼 거기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후회 방정식이라고. 예. 그러니까 대표님이 많은 창업자들한테 왜 창업을 했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네. 저도 딱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앞으로의 회사를 다녔을 때와 지금 나에게 새로운 거를 도전했을 때 어떤 변이 내가 1년을 돌아봤을 때 5년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네. 그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쯤에서는 한번 내 일을 시작을 해봐서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 훗날 내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더라도 이건 내 자양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희 창업팀 멤버들도 다 저희가 같은 인천에 살면서 많이 친한데 다들 제 책을 읽고 감동을.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 예. 죄송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요. 계속해서 그 예. 갑자기 그 예. 깔때기 타임을 계속하니까 좀 당황하셨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 SK 플래닛에서 운영하는 101 그 프로그램에 네네 그 쭉 과정을 밟아 오셨잖아요. 네네네 그 어떤 그런 과정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과정은 우선 팀빌딩부터 시작해서 BM 설립을 해 여기는 해주고. 팀빌딩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저희는 들어오셨지만 팀빌딩 예.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 BM을 설립해주고 BM 설립하는데 어쨌든 도움을 주고 뭐 UX나 UI 멘토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그런 것들 조언을 해주고 네. 네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시까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되도록 거기서 지향하는 바가 이제 실제 출시까지였는데 네. 네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사실 출시를 딱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자, 세 분이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일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사실 저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볼 정도로 저희가 보이는 것처럼 사이가 되게 좋아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서로 싸우거나 다툴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소맥을 먹고 서로 얘기를 다 하고 서로 풀기 때문에 네. 네, 사업상으로는 뭐 그런 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장 어려움은 없었고 이제 앞으로 생기겠죠 뭐. 네, 아직 법인을 설립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법인 아직 설립은 안 했다고. 네, 예. 저희 이번 달 안에 네. 법인 설립합니다. 네. 네, 사실 그러면 좀 어려운 일들이 사실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빨리 있을수록 좋아요. 네. 사실 없는 것이 자랑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빨리 부딪히고 네. 부딪힐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예, 그리고 그 대부분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숨겨놓을 수가 있어요. 불만은 있지만 조금 참고 가는 거죠. 네. 예, 그런 불만들을 참지 말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없었다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그러니까 합니다. 법인 예. 설립 곧 할 건데 지분 배분 룰은 정하셨나요? 예, 다 정했습니다. 네. 그럼 문제 없게. 네, 저희 문제 없게 깨끗하게. 네, 깨끗하게. 3분의 1등분 어떻게 한 사람한테 조금 몰아주셨나요? 예, 제가 좀 갖고. 네, 돈도 좀 예. 많이 내셨고 본인. 제가 많이 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자,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예, 잠깐 잠깐 쉬었다 가도록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깔때기 타임이 들어왔습니다. 깔때기 타임 들어왔습니다. 송 대표님 요거 마이크를 뒤쪽. 마이크 이것도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여야 됩니다. 저희 예. 로고를 예, 그렇죠. 만들어 주신 예. 그리고 이 자리를 멋진 이 예. 그 현수막까지 만들어 주신 아산 나눔재단 아산 마루 나눔재단 180 예. 예.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이야. 예. 이사장님, 팀장님,
그 그리고 미녀 팀장님, 정다미 예. 팀장님, 이희윤 매니저님 선생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예. 네, 그리고 그 또 뿐만 아니라 네. 저희 창업스쿨. 일단 창업스쿨 전에 다음 주, 그러니까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은 그 아산나눔재단 1층 그 마이크 임팩트 넓은 홀에서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키노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키노트 첫 키노트가 번째, 뭔가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는 그 올라옥스 창업자시며 지금 퓨처플레이 대표라고 계시는 유중희 대표님께서 당신이 창업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 키노트 첫 번째로 해주시고요. 창업자들의 길을 죽이는. 예, 길을 죽이는. 두 번째 키노트로 제가 책 내용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쫄지 말고 창업하라. 예. 예. 자, 어느 분이 더 그 센스 있게 말을 하셔서 네, 한번 가지고 와서 그날 끝나고 난 다음에 창업할 건지 말 건지 거수를 한번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대체 예. 이 그 강의를 듣고 네, 예. 어떤 사람들이 솔깃하나 아니면 예. 그러게요. 포기를 하는지 네. 예, 궁금합니다.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 리타게팅 광고로 요즘 거의 이쪽 업계에서 되게 유명해지신 온누리 DMC 예. 김태현 대표님께서 출연자로 나오시고요. 재밌는 순서가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쫄지마 좀 창업스쿨도 지금 2주차가 진행 중인데 9주차까지 열심히 달릴 예정입니다. 예. 송원관 대표님께서도 이번에 특별히 예. 강의를 맡아주셔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그 쫄지마 창업스쿨 제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미리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면 네. 제가 그 자리에서 사업계획서를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요. 공개로 분석. 예. 그래서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 그 제가 이제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네. 그 문제점들을 제가 과거에 다른 분들의 사업계획서로 말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그 사업계획서를 미리 보내주시면 그때 그 자리에서 이거는 이런 거를 해서 창투사들이나 투자자들이 별로 좋아할 것이다, 뭐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뭐 아니면 좀 이거는 바꿨으면 좋겠다라든가 네. 이런 말씀을 직접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되게 좋은 정보 같아서요. 제가 그 한 주나 2주 전에 미리 그 신청하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하신 분들에게 그러면 미리 좀 이메일로 보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보내주시면 현장에서 분석해서 알려드리겠다. 네. 서설이 길었습니다. 저희가. 자 오늘 질문도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 구름과 같은 인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함성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 박수도 쳐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럴 때마다 그냥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유 대표님이 이렇게 막 그냥 깔때기를 막 팍팍 대는데 이거 정말 안 맞아요. 이거 이거 어떻게 막 이거 여기 숨고 싶고.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런 멘트는 제가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 비즈니스 모델 포럼에서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특히 저 핸드폰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그 투자 회사에서 일하셨다고 들어서 좀 놀랐는데 그 아까 300개 그거 말씀하신 분이 있으셔서 열정이 있으셔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개발자 분이 한 분이라고 해서 좀 많이 놀랬거든요. 근데 이게 개발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개발자분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어려운 사항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자, 어떻게 대답을 일단 하실래요? 개발자의 대답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개발자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저 오타쿠 같은 친구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빨리 나오세요. 예, 좋습니다. 예. 한번 얘기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타쿠가 너무 잘생겼어요. 예. 오타쿠 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선 질문. 네, 개발자 박상권이라고 하고요. 개발, UX, UI, 디자인까지 제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을 얻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추석 연휴에 또 나왔고, 그리고 사면서 라꾸라꾸 침대를 샀어요. 그래서 밤샘 작업까지 사무실에서 자면서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제가 뭐 어쩔 수 없어서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막 뼛속까지 개발자다 보니까 코드 한 줄이 생각나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날 밤을 새야 되고 자꾸 생각이 나서 개발을 하게 되고, 제가 그렇게 밤을 새고 열심히 해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근데 요즘에는 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웹도 해야 되고 iOS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도 좀 필요하고요. 요즘에는 개발자도 추가로 필요해서 요즘에 많이 개발자를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본인 자랑을 멈추진 않으셨는데 뼛속까지 개발자이기 때문에 네. 예, 오다쿠 개발하신다고. 느낌이 옵니다. 예, 좀. 근데 네. 와서 말아가지고 한 3, 4초가 지난 순간부터 아 이분 오타쿠구나 알았어요. 아, 예, 저도요. 필이 쫙. 예. 필은 여기 써 있긴 한데 최준필 대표님의 필이 쫙 왔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덧붙여서 우리 대표님께서 네, 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사실 저희에게 투자가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선 개발자 혼자 일을 하기에 벅찬 부분이 있어서 뭐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덧붙이자면은 저는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개발 영역도 있지만 사실 영업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업체들에게 우리한테 신뢰성 있는 어떤 업체들을 컨택하고 이 업체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사실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투자 받으면 바로 개발자 한 분 고용할 예정이고 네. 그 전까지는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사장님께 굉장히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요. 사실 그 회사 초반에 개발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개발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정말 제가 생각에는 아까 우리 성함이 테드, 네. 예, 네. 테드. 영어 네, 이름이 테드. 테드인데. 테드와 예. 같은 개발자 이렇게 정말 뼛속까지 개발자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처음에 네. 그렇게 해서 개발하다가 이제 회사의 영역이 늘어나고 그럴 때 네. 필요하면 뽑으면 좋고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시작하느냐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더 훨씬 중요한 일이지. 예, 처음에는 마음에 맞고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 그리고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영업 필요한 게 영업이다. 그래서 영업을 먼저 하시는 네. 거 굉장히 저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예, 네. 그다음 질문. 예,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제 휴대폰이 중고폰이 보니까 매입 단가가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폰을 바꾸고 싶으면 통신사 가서 그냥 거기서 교환해 준 돈으로 그냥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뉴스나 이런 데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분실폰이라든가 뭐 중국에 흘러가는 폰도 있고 그래서 뭐 SK 네트워크스 매입 단가 틀리고 이런 로컬 매입 단가가 틀린데 대리점이 또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좀 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위치 정보가 뜨면서 단가가 나오는 게 대리점 위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사설 매입 업체들만 나옵니다. 사설 매입 업체들. 네. 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많이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면 잃어버린 대포폰이나 이런 것들은 매입 업체에서 취급을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예 매입 업체에서 사주지 자체를 안 해서. 그리고 둘째로 더 얘기를 드리면 대리점이랑 이제 매입 업체랑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심하게는 3배 정도가 날 정도로 대리점이 그러니까 휴대폰 교체할 때 네네. 사주는 비용이 네, 맞습니다. 3배 정도 차이가 네. 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5만 원을 준다면 그 핸드폰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설 매입 업체에 판다면 15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단가 차이가 정말 명확한 산업이고 그래서 사실 매입 업체에서 처리해 주는 게 거의 대리점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측면이 많아서 보다 편리하게 저희 어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인 가격을 받고 이 휴대폰을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네. 그다음 질문. 예, 셀폰의 사용자들이 핸드폰을 팔고 나면 다시 셀폰을 이용하기까지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1년에 많이 써봤자 한 번 두 번 쓰는 그 어플이 될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거든요. 좀 너무 날카로운 지적을 네. 해주셔갖고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어플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데일리 어플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저희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데일리 어플로 항상 우리 어플을 쓰게 만들까 이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들이 첫 번째가 앞서서 얘기 드린 이제 개인 거래를 붙여서 휴대폰 사고 싶은 사람들도 보게 만들자. 이게 첫 번째였고 이제 여기에 더해 가지고 저희는 각종 휴대폰 어플인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어플 내에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새 휴대폰에 대한 리뷰나 뭐 이번에 바뀐 단통법이라는 법이 바뀌었는데 그 법에 대한 리뷰나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은 저희 어플을 통해서 휴대폰을 판 사람들이 지금은 당장은 휴대폰을 팔고 끝나겠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인센티브까지 제공을 해줘서 이제 구매에서 판매까지를 넘나들고 거기에 휴대폰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어플로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네.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온누리 DMC의 양준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휴대폰을 막 산 사람들이 이 셀폰의 주 유저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유저들한테 맞는 그 커머스 모델, 예를 들면 액세서리 판매나 이런 커머스 모델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나 비전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이거는 뭐 일종의 멘토링, 부가 사업 확장 이쪽 부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받아들여서 이제 휴대폰을 바꾼 사람들한테 그 시기에 맞는 뭐 예를 들어 케이스를 뭐 알려준다든지 뭐 핸드폰 고리를 알려준다든지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쓰는 그런 어플이 아니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쓰는 컨텐츠를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정적으로 내가 스마트폰을 판다, 중고폰을 판다고 했을 때 셀폰이 떠오를 수 있게끔 네. 브랜드 관리를 브랜딩을 네. 상당히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듭니다. 이 질문을 듣다 보니까 저도 네. 예. 자, 저 이 대표님 뭐 네.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뭐 일단 조금 더 평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는 카닥도 비슷하거든요. 네. 예. 중고 저기 수입차 위주지만 이게 외장 수리를 하는 어플인데 맨날 차 사고 나가지고 외장 수리 할 일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브랜드를 계속 알릴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카닥을 찾을 수 있게끔 네. 그 노력을 계속 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뭐 매일매일 쓰게 하려고 그러면 물론 컨텐츠를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스마트폰 관련 정보를 준다든지 요금 정보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파는 사람보다는 살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는 걸 또 커머스를 엮는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그 어떤 브랜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쪽으로 좀 영향을 좀 더 네.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어요. 일단 되게 작게 슬림하게 시작을 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팀이 똘똘 뭉쳐가지고 MVP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출시도 했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런 수치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3명 다 총각이고 젊은 친구들이고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가능성을 높게 보고 팀워크가 좋기 때문에 예. 잘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저는 정말 그 의욕이 넘치는 네. 젊은 사람 이렇게 젊은 친구들 보니까 저도 의욕이 넘칩니다. 이게 정말 네. 아주 기분은 참 좋아요. 그 특히 그래서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폰을 제가 제 서랍에 지금 전화기가 한 10개쯤 되거든요. 저도 장롱폰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예. 그거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팔 수가 있는 네,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셀폰을 쓰고 싶은데 제가 그 아이폰을 갖고 있어서 오늘 찾았더니 아직 서비스가 안 올라와 있어서 좀 아직은 아쉽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네. 빨리 안드로이드에서도 좀 뭐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와가지고 네.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은 꼭 안드로이드에서 셀폰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쓰시면 파실 수 있는 그리고 네. 가격을 공정 가격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평가가 아니라 홍보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예. 근데 네. 이제 제가 보니까 세 분들이 의욕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어디까지 노력을 들이고 어떻게 할 건가? 평생의 노력을 들일 사업인가? 아니면 한 1년만 노력을 들인 건가? 이거는 이 시장의 규모와 도달할 수 있는 한도에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 세 분의 좀 정확한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해서 명확한 그 뷰와 그게 필요한데 그게 좀 네.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스타디와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될 관찰과 연구를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를 오픈한 다음에 사용자의 비헤이비어에 대한 분석이 너무 부족하다. 예. 그렇죠. 애널리틱스를 꼭 키우셔서 대체 몇 사람이 거래를 하는지, 그다음에 몇 사람이 우리 거 들어와서 얼마나 머무는지, 그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대체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 예, 피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용자들의 이 행동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 분석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근데 지금 창업을 막 하셔서 지금 할 일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케어를 못 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조금 차분하게 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아무튼 우리 뭐 그렇고요. 자, 우리 뭐 자금이 어느 자금은 정도 필요하신가요? 저희 자금은 약 5천에서 1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네. 큰 이유는 네. 이제 개발자 집에 들여보내게 다른 개발자 한 명 개발자 인력과 한 명더 아, 네, 네. 개발자 한 명. 저는 옆에 그 저기만 뭐죠? 라꾸라꾸를 하나 더 살려고 그런 거 있는 줄 아는데 하나도 더 사놓겠죠. 아, 네. 예. 하나도 더 사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고 예. 이제 저희 어플을 보시면은 이제 홍보하고 어플 네. 자체의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디자인도 개발자가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디자이너 한 명과 개발자 한 명이 사실 지금 가장 시급한 인원이고 네. 더해서 대표님 말씀처럼 저희 브랜드를 많이 각인을 시키려면 아무래도 홍보나 이벤트에 많이 치중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자금적인 사정으로 페이스북밖에 집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좀 받아서 직접 나가서 전단지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5천에서 1억 정도 생각하고 주로 있습니다. 파는 팔려고 이렇게 의향을 가진 고객들이 네. 좀 프로파일들이 좀 나와 있나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몇 세 때가 많은지. 그게 정확하게 분석되니까 저희 어플상에서는 분석이 안 되고 이 분석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은 연령대는 대부분 대학생들. 성별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연령대는 이제 대학생들이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데 본인 휴대폰을 못 바꾸니까 가지고 있던 걸 파는 조금 경우가 비싸게라도 팔아야겠다. 네, 그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자 그러면 이제 네. 아니 저는 되게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런 커머스 쪽 모델들은 수익 모델은 사실은 달고 가는 모델들이고요. 사실 이 수익 모델이 확장이 어느 정도 커질지는 지금은 잘 예측은 못하겠지만 뭐 다른 뭐 다운로드를 늘려가지고 광고를 하겠다는 그런 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익 모델을 갖고 가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평가를 주고 싶고요. 팀워크도 괜찮고 뭐 초기에 1억 정도 돈이 필요하다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제가 투자를 고려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네. 사실 딱 이렇게 왠지 딱 이 세 분이 딱 보이는데 그 세 분 창업자의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에요. 네. 예. 눈빛이 살아 있고 네. 그다음에 뭐랄까 이게 어떤 다이나믹한 그런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끝까지 살려서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도 있다. 그러니까 단점들은 좀 보완해서 네.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한 5천만 원 정도. 네. 그리고 근데 사장님께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딱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많은 돈을 달라 그러면 저희가 웃기지만 그러니까, 이랬을 텐데. 그러게요, 맞아요, 네. 맞아요. 5천만 원에서 1억 딱 예.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참- 그리고 사실 이 수준에 필요한 돈이죠. 그게. 그렇죠. 예. 정확하게 또 그런 것들은 아주 좀 좋습니다. 저도 네. 5천만 원 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